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수도권은 집값 급등, 지방은 미분양 증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에 대한 조기 발표를 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을, 또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정부의 향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매번 어떠한 난이도의 상담도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계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어쨌든 이 시간 금요일 매주 3시에 찾아뵙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정말 시원스럽게 고민 해결을 하는 데 어떤 바른 그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 다 주셔서요, 말끔하게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중에도 궁금증 말끔하게 또 해소를 해보겠지만 방송의 이 상담이 조금 부족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방송하지만 2주 간격으로 해서 저희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어저께도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역시나 그분들이 안고 있던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런지, 또 본인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런지, 또 투자가 있다면 투자를 어떻게 잘 해서 좀 작은 금액으로 큰 이익을 내는지, 이런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또 오시면 너무 좋은 게 그분들의 어떤 진심 어린 그 질문과 저의 또 거기에 맞는 답변, 그 시간 제약을 두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무료 세미나의 그 분위기는 한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정말 좀 가렵고 좀 이렇게 좀 뭐 쉽게 안 풀리는 그런 문제점들 가져오셔서요, 정말 무료 세미나에서 속 시원하게 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후에 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이제 생방송 중에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전에 잠시 이슈 체크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앞서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수도권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에 집값은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이 덜한 주택 시장을 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카드를 좀 꺼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아직까지는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긴 하지만 혹시나 지지난 정권 때만큼 또 집값이 갑작스럽게 급등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주죠. 6월 3일 투표를 거쳐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그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시장 분위기에서
금매 물건들은 일단 좀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향후에 그러면 같은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좀 가격 상승이 좀 우려가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이거를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아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겠죠. 참모진이 있을 거고 또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측면에서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진행했던 좀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특히 좀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를 또 만들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노무현 때 그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이거일 수 있고 또 여기 참모들을 그대로 기용을 했다라는 뜻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세금이라는 부분을 터치를 하고 종부세를 굉장히 극도로 상향을 시킨 사례에 의해서 본다면 결과치로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치에 의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의 정책에 대한 노선을 과연 지금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선은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만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또 뭔가 좀 안 좋은 조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을 낼지는 또 차후에 거론할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뭐 채 열흘도 안 된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는 앞으로 3개월 후, 한 추석 전후로 해서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터치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참모진 구성, 즉 부동산에 대한 제언을 하는 분들이 이때하고는 색깔이 전혀 틀린 분들에 의해서 부동산을 제언을 하게 돼 있고 지금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밀도 있게 집중해서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지금 피려고 하고 있다. 즉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종부세를 조금 크게 옥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공급량이거든요. 팔고 싶은데 다주택 중과에 의해서 팔지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섰거든요. 근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부동산 규제책에 의해서 또 가격이 오를 거야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안정된 기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흘러갈 거를 조금 예상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그냥 계속해서 안 오를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던 것처럼 곳곳에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 곳곳에도 중심부 쪽에 또 강남 쪽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재건축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크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니까요.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돼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야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공급 확대 쪽에 좀 치우치지 않을까. 그리고 대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석쯤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정말 알 수는 없는 길입니다. 나와 봐야 사실 확정인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시면서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일시 장소 체크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겠죠.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상담 중에도 계속해서 전화 문자는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광진구 자양동에 한강 극동 아파트 31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전세가 6억인데, 예. 그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받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다른 뭐 수익형 부동산을 따로 매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제가 꼭 월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현금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땅한 게 네. 보이지가 않아서 연락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임대를 전세로 주고 계신데 월세로 변경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추가로 다른 부동산을 한번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자양 사동의 한강 극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걱정이 사실 요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세 6억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금은 3억을 갖고 있어요. 네. 현금. 근데 현금을 쓸만한 게 마땅히 없다 생각하니까 6억을 조금 내려잡아서 보증금 3억에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약간 반 월세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 6억을 해서 이제 현금 3억을 이제 돌려주는 거지 더해서. 그리고 3억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놓을게.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월세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현금 네. 3억이 어디 쓸만한 뭐 투자처도 그렇고 잘 모르겠기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선은 한강 극동 아파트가 지금 91년도 입주를 했어요. 네. 158세대고요. 네. 자, 이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요즘은 한 11억 5천 정도 나가는 것 11억 같아요. 5천. 예. 자, 네. 30평대가 이제 33평이 11억 5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항상 뭐를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걸 떠나서 이 아파트가 향후 전망이 어떠냐 계속 보여도 괜찮느냐부터 사실 출발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자양역하고도 가까워요. 네. 자, 오른쪽에 이제 여기 자양 4동이 되고 오른쪽은 자양 3동이 되는데 자양 3동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교통이라든지 또 뭐 학군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근처에 이제 이런 그 뚝섬 유원지에 대한 부분 또 쇼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거주지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아파트가 이제 큰 단지들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만 해도 158세대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이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조금 아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 바로 위에 이 자양사동 신속통합계획이 지금 지정이 돼서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이.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정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얘보다도 지하철도 가깝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도 가격 상승의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는 게 좋기는 해요. 아, 자, 네. 우선은 자, 근데 전세 6억을 월세로 3억에 100만 원으로 할까? 아니면 3억 갖고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할까? 근데 월세가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월세는 이 아파트를 갖고 그 월세를 수익 전환해서 저기 한다라고 한다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수익형 부동산은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가 그쵸. 어디는 월세 비율을 많이 받아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여긴 그래도 무난하게 월세 비율이 어느 정도는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3억을 갖고 또 월세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뭐 그걸 정말 좋은 거를 이렇게 구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 끝에 결국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월세하고 수익형하고 또 시세 차익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저는 이거부터 따질 필요가 있어요. 시세 차익형 그리고 수익형. 수익형을 따져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네. 1년에 5%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쭉 해서 10년 동안 50%를 수익을 창출을 해요. 즉 3억에 대한 부분 중에서 5%인데 50%가 된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1억 5천을 벌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라는 수익이 쓰고 나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쵸. 시세 차익형은 뭐냐면, 만약에 3억이라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 아파트도 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치고는 금액이 작잖아요. 네. 그럼 만약 빌라를 했어요. 근데 빌라가 여기 신속통합기획처럼 이제 재개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가격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즉 내 실투자 금액은 3억인데 매매 금액이 3억만 정도만 올라서 줘도 100%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안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세 차익형이 수익형을 이기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수익형을 판단했을 때 서울이라든지 도심지 이리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예를 들어 한 10몇 퍼센트, 15% 되는 수익형 부동산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중심부를.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수익형 부동산, 뭐 그런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지가 상승에 의해서 가격 상승하는 여력이 커요. 그래서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약간 약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높은 거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네. 근데 지방 같은데 수익률이 높다고 손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향도 많아요. 노후 때문에 월세도 더 덜 받게 되는 경향도 있고, 공실이 생기면 더 안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바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세 차익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3억을 좀 알차게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수익형보다는 훨씬 압도적으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아까 네. 전세를 반 월세로 지금 생각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님이야말로 꼭 세미나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게 맞겠다. 그냥 너무 쉬운 길로 뭐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100만 원 받는 게 뭐 쉽고 정말 요긴하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마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월세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3억을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 쪽으로 공부를 조금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3억 투자를 갖고도 잘할 수도 있고요. 또 분산해서 각각 1억 5천씩 1억 5천씩 소액 투자로 해서 이익을 크게 내는 경향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뭔가 좀 희망 섞인, 좀 기대에 찬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수익형 쪽으로 전환을 안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어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투자처든 어쨌든 내 집 마련이든 이게 잘 고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들으면서 결정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거나 또는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결정하시는 데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일단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네. 24평 정도로 해서 이제 동작구의 본동에 한강 쌍용 아파트, 그다음에 상도동에 사만 나우빌 아파트, 그리고 저기 어디야 관악구 봉천동에 두산 아파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아파트가 좀 더 투자 가치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세 군데를 추려보셨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거주를 할 거지만 이왕이면 투자로서도 그쵸. 결과가 좋으면 네. 좋으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좋을지 궁금하신 부분이시고 출퇴근을 강남 쪽으로 하시니까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하셔야겠어요. 네네. 네, 저희가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강남을 출퇴근할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딱 보니까요. 3개 이제 그 후보 아파트를 불러 주셨어요. 예. 근데 이 3개 후보가 이제 아주 다양한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는 9호선 라인에 있고요. 예. 또 하나는 7호선 라인에 있어요. 네. 또 하나는 2호선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네. 야,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역세권으로. 네, 9억에서 10억을 갖고 이걸 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는 부분에서 강남 출퇴근 목적으로 어쨌든 3개를 보셨는데 3개 다 나쁘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고민만큼이나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3개 중에서 제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투자적인 개념 쪽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9호선 변에 있는 노들역 바로 옆에 있는 한강 쌍용 아파트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요. 자,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지금 여기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지금 이 9호선 변에 이제 노들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9호선 라인 자체가 지금 지하철 노선 중에서 가장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 인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그만큼 9호선에 대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9호선을 통해서 또 강남으로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을 것이고. 자, 근데 일단은 향후에 이제 지역적인 그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면요. 우선 이쪽 오른쪽은 서초구잖아요. 네. 서초구 반포는 굉장히 비싸요.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로 넘어와요. 여기 이제 동작구입니다. 그죠? 동작구 측면에서 여기는 흑석동이 되고요. 네. 또 여기는 노량진동이 돼요. 근데 지금 봐서는 별로 그렇게 괜찮아지겠어라고 하지만 흑석뉴타운도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다 구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 뉴타운도
하나 둘 이제 단지들이 새 아파트로서 뒤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7호선 라인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향후에 아파트 시세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한강변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7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장 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요,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계속해서 더 올라가요. 이유는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이 조망되는 부분에 대한 한강 프리미엄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당장 노들역 옆에 있는 단지가 161세대예요. 자, 이 단지가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냐? 이제 그것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7호선 또는 2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월등히 높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가격을 올리게 한다는 소리예요. 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여기보다 가격이 더 높아? 그러면 나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 9호선 라인에 있어서. 그래서 입지적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요, 사실 9호선 라인하고 7호선 라인하고 2호선 라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9호선 라인 1순위, 7호선 라인 2순위, 2호선 라인 3순위 이렇게 읽어줘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한강에 대한 부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개 불러준 것 중에서 여기를 우선 했고 나머지 2개를 좀 언뜻 비교를 해 본다면 사실 이 봉천역 앞에 있는 봉천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2000세대예요. 그래서 단지도 크고 또 지하철도 가깝게 해서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 주변에 조금 지하철하고 약간 멀다 싶은 아파트 같은 봉천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보면요, 가격이 현저하게 또 차이가 납니다. 즉 지하철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서 주려면 이 근처에 아파트들이 좀 포진되는 구성이 7호선 라인 정도는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곳곳에 뭐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7호선보다는 좀 약한 단점, 그리고 지하철하고 좀 먼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가격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얘가 가격이 월등히 가격 상승할 여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아까 7호선 라인은 2호선 라인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하만 나우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91세대예요. 사실 너무 이렇게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요, 눈에 안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살긴 괜찮지만 남이 내 거를 호시탐탐 노리는 정도로 해서 수요공급 논리가 그렇거든요. 내 아파트를 자꾸 누군가가 사고 싶어 해 라고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뭘 선호하냐면 당연히 일단 입지가 중요한 거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좋을 거고, 단지 큰 거, 그리고 새 거,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거, 여러 가지를 구성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지금 원베일리 아파트 30평대만 해도 60억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못 가는 대신에 9억에서 10억 정도로 3개를 고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노들역 앞에 한강 쌍용이 가장 월등하다예요. 이유는 얘 자체로도 지하철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자체로도 지금 이제 90년대 지어졌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도 바라볼 수는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근처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도 덩달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지역적인 편차. 우리는 현재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여기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언제 사면 좋냐라고 한다면 지금, now. 또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이 지금 9억, 10억짜리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그럼 그 물건이 하나 둘 딱 들어가게 되면요. 다음 물건은 1억, 2억이 더 올려져서 나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아직 그렇게 뭐 과열 양상까지는 아니지만은 급매물들이 사라지기 전에 매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고 계신 세 곳 중에서는 이제 9호선 부근인 한강 쌍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서 또 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결정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리적인 관점과 또 매수 타이밍까지 함께 언급을 살짝 주셨으니까요. 좋은 결정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02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억 원 이하 신축 빌라를 매수할 때 혜택이 있잖아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때도 그 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또 이 그 혜택이 또 다른 빌라도 가능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대표님? 자, 일단은 6억. 매매 금액 6억 이하의 신축이죠. 이제 그게 제도상으로 따진다면 작년 1월 10일 이후로 준공이 난 거를 2027년 말까지 준공이 난 부분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줄게라고 한 게 일단 취득세 부분하고요.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수로 산정을 하질 않겠다는 혜택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신축 6억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높다. 굉장히 주가가 높아요. 6억 이하짜리가. 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취득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이런 혜택을 주는데 굳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이유는 또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번거로움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일단 장점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혜택은 일단 10가지. 너무 많죠. 예, 그걸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취득세 부분에서도 85%를 감면을 합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 예, 얘는 단지 6억 이하에 대한 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A라는 주택 또 B라는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비조정 대상 구역에 어떤 거를 사게 된다. 이거를 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주택수로 포함을 하지 않게 되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조정 대상 구역 3채 이상부터 중과합니다. 취득세가. 자, 그럼 두 채를 갖고 있어도 6억 이하를 사게 된다면은 취득세 중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혜택이 있는 반면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의 85% 만약에 6억이다라고 한다면 1%일 거 아니에요. 1%에서 600만 원에서 85%를 감면을 해준다라는 부분도 무시 못해요. 큰 편이죠. 자, 이거 말고도 취득세 부분 말고도 재산세 부분에 대한 혜택도 있어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양도세에 대한 혜택도 있고요. 종부세에 대한 혜택도 있고요.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거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어요. 얘를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할 경우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2년 거주 이상만 하면 얘는 비과세가 될 주택세에서 가려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좋은 혜택을 다 갖고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겠어? 라고는 하지만 번거로움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번거로움은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 보증보험을 끄는 데 있어서 일단은 공짜가 아니에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략 뭐 6억이다 라고 한다면 뭐 대략 한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 또 2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합쳐져서 여기서 80%를 감면을 받는 게 있는데 2년마다 내가 번거롭게 또 갱신을 하고 또 보증금을 새로 들고 또 보험료를 내고 이런 부분이 번거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나 그런 거 싫어 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예, 왜냐면 번거로움을 피하니까. 근데 내가 주택을 또 다른 주택을 또 매입을 하거나
뭐 이런 예상을 할 경우에 아니면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매입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같은 경우에 양도세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종부세에서 주택세에서 빠져줄게라는 부분은 같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취득세 감면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좀 크다 싶은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아닌 다른 부분이 아파트가 또 있거나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번거로움을 아예 싫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떤 혜택이 주어져서 내가 약간 번거롭더라도 뭐 일단 취득세 감면부터 받고선 뭐 보험료를 2년마다 이렇게 갱신한다면 나는 이런 그 세금 혜택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나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많은 분들의 상황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요. 꼭 물어보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등록 여부나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이 이제 한 10가지, 혜택이 한 10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취득세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증 해결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궁금증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성북구 장이동에 장이 4구역 빌라를 사서 2002년에 샀는데 지금 거기 계속 거주하다가 요즘 얼마 전에 재개발을 해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9월에 그 강북구 번동에 번동주공 4단지 22평을 매수해서 이사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5년 4월부터 장미 4구역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종부세 부담도 되고 해서 번동주공 4단지를 한 5억 정도로 매도하고 입주하는 게 어떨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네. 그리고 또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주택이 이제 2주택이신 거니까 종부세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질문 내용은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대체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실거주 요건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의 연장. 뭐 요거는 차후에 나중에 또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체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장이 4구역 이 빌라를 갖고 있다가 여기에 관리 처분이 났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나 그러면 뭐 살다가 좀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처분이 났으니까. 네. 자, 그래서 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다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게 대체주택이에요. 자, 이거는 A주택, 그리고 요거는 B는 대체주택이라고 했을 때 대체주택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때 소위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나오서 실제로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사셨지만 일단은 요건은 그래요.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후에 예? 네. 후에 내가 이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을 해서 1년 동안 1년 이상을 거주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여지까지 2017년부터 무려 8년을 거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1년 이상이 됐잖아요. 네. 1년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입주를 하고 나서 1호부터 3년 안에 얘를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과세예요. 세금이 없어요. 네, 12억까지는. 얘가 12억이 안 나갔는데 5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대신에 보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요. 네. 세무세 신고조차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은 1세 1주택 갖고 있으니까 네. 그냥 1주택 1년이라고 해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이라는 거잖아요. 네. 대체주택인지 아닌지 세무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소득세라는 거는 신고 제도예요. 내가 신고하는 부분이거든요.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신고하는 부분인데 국세는 통상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무사를 기용을 해서 이제 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인데 파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팔아도 비과세라며요. 언제까지냐면 이 입주로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내가 일로 이사를 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세임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3년이라는 시점으로 따졌을 때는 임차인이 들어왔다가 만약에 살고 또 살아. 그러면 4년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3년 전에 팔려고 그럴 때 실입주 수요자들이 아닌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는 뭘 사놓고 뭐 나중에 입주를 할래 아니면은 사놓고 시세 차익용으로 가지고 있을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즉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는 안 맞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꼭 팔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굳이 뭐 2년만 더 있다 팔래 이거 하면 4년으로 훌떡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네. 불리해져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과감히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왜냐면 옛날에 산 금액에 비해서 거의 배는 뛰었다고 하니까 네.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대체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고 일부러 구입을 하십니다. 비과세 때문에.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는 기분 좋게 입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라. 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요. 네. 그 빌라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네. 지금 요거 번동주공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네. 그래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부부는 네. 한 몸. 예. 그래서 뭐 남편 아. 명의든 내 명의든 네.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즉 부부든 어쨌든 2주택이잖아요. 네. 예, 어떤 명의가 됐든 부부는 그냥 한 배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매도를 너무 하셔라.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이 조금 명쾌하게 해결된 그런 느낌을 좀 들어서 저희도 좀 기쁩니다. 일단 장이 4구역에 입주하신 후에 3년 안에 대체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3년 안에 잘 또 매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 네. 있으세요? 미혼인 아들이 있는데 네, 직장은 성동구청 쪽이거든요. 성동구청 쪽이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3억 정도 가능한데 네, 그 거주 주택으로 지금 아파트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아파트는 이제 가격이 좀 무거워서 그 평내 호평 쪽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이제 서울 쪽에 빌라를 매수할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라 가지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 예. 성동구청 인근에 이제 회사가 있고 출퇴근하고 계셔서 평내 호평 쪽에 아파트를 매수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서울에 좀 괜찮은 빌라를 매수할지가 고민이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성우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우리 아하, 좋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런 목소리였더라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네. 이 방송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 자 지금 아드님이 지금 성동구청에 있어요. 자 이게 위치가 이제 그 왕십리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이제 아마 그 생각일 거예요. 지금 3억이 있는데 예. 3억 갖고 이 근처 아파트 살려니까 없어. 비싸.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하철 노선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싼 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경춘선이 있는 거고요. 경의 중앙선이 다 그 왕십리에 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3억 갖고 하려니까 사실은 구리도 있는데 구리도 비싸. 그래서 평내 호평 쪽으로 발길을 옮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평내 호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도시 중에서 입지적으로 따졌을 땐 괜찮아요. 어떤 입지냐면 이 송파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차로 출퇴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경춘산의 노선에 이 그 노선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요. 경의중앙선 구리로 가는 노선에 비해서 굉장히 뜨문뜨문 배차 간격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하철 기능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차 기능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하철과 열차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일단은 지하철의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간에 평내호평 아파트 시세는 그렇게 마구 올라가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GTX B 노선이라는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서울 쪽에 사는 게 좋은데 아까 비싸니까 빌라를 살까를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잘 노리셔야 돼 이제. 그러면 이 근처에서 어떤 빌라를 사는 게 좋냐. 그냥 막연히 빌라만 찾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근데 방이 3개고 뭐 방이 2개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일단 아드님이 지금은 어쨌든 간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에 재개발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모르잖아요. 어디가 재개발 될런지 또 재개발 한참 되고 있는 데는 비싸요. 3억 갖고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과연 이 왕십리역 주변으로 해서 어디에 빌라를 매입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여기로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걸 곳곳이 다 어찌 다 일일이 알려드리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세미나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빌라를 샀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되니까 여기 쪽을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도 좋으시니까 나중에 세미나 할 때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려주실 겸 해서 꼭 세미나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방금 상담 같은 경우 좀 고민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대표님?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오시는 거예요. 사실 세미나가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겁거나 뭔가를 가르쳐주는 측면에서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다 그러면은 지루하고 아이고 이건 뭐 괜히 왔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세미나를 끝나는 시간에 말씀 물어보면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유익했고 많은 것을 알아간다라는 부분이고 바로 또 상담까지 제가 해드려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 무료 세미나만큼 그런 유익한 시간이 또 있겠느냐 생각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을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